그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1달러를 넘는 게 힘들거든요. 네. 1달러를 넘긴 게 바로 미국 서부의 백인 남성들, 네. 19살에서 20대 초반의 친구들이었는데 네. 이 친구들이 비트코인을 왜 사재기 했냐면 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걸로 마약할 수 있구나. 그 초반에. 네, 그래서 마약할 수 있는 자유를 떠들면서 샀어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전형적인 경로가 있는데 다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왔고 그리고 지금 억만장자예요. 아, 갖고 있어서. 그럼요. 그 당시에 10,000개씩 샀어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 없을 때. 마약거리 하려고 샀다가. 네, 마약거리 샀다가 이들이 다 사업가로 변신했죠. 와. 근데 미국이 이제 다 추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실크로드라는 그 지하 다크웹을 잡았는데 네. 거기다 다 예치금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안 움직여야 되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또 움직이잖아요. 다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익명성이라는 게 네. 이렇게 투명한데 내가 그 이상한 숫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상한 숫자의 주인이 나라는 걸 모를 뿐이지 한 번만 걸리면 거래처에 거래처가 다 나와요. 네. 얘 데려다가 얘 누구냐고 물어보면 네. 너 1년 까줄게 하면 다 풀어요. 약간 마약사범 잡아드릴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아요. 조직 범죄자들이 이걸 알고 이 비트코인은 안 건드려요. 아. 그런데 비트코인에 희망을 걸고 이제 있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북한이요. 북한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런 거 북한이요? 들어보셨죠? 그 병원이나 학교 서버 네. 이렇게 동결시키고 마비시키고. 예. 비트코인 주면 풀어줄게. 랜섬웨어라고 하거든요. 아. 북한이 라자루스라는 해킹 그룹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해킹 그룹이거든요. 네네. 이 ATM 머신도 턴 적이 있어요. 예전에 맞아 그런 뉴스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 라자루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제일 잘하면 성형외과 가잖아요. 결국 성형외과. 근데 네. 북한은 아마 공부 잘 해커가 잘하면 라자루스로 가는 거예요. 어, 머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문적인 해커가 네, 되는구나. 그들이 비트코인을 저보다 빨리 발견했어요. 2013년쯤인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랜섬웨어로다가 비트코인을 벌어들여가지고 비트코인 2만 개를 2017년도에 모았다고 미국의 NSA 전직 NSA가 퇴직하고 나서 말했어요. 미국 정보기관의 내용은 퇴직자들 말을 들으면 돼요. 현직자가 말 못하는 걸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을 때 말을 못 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알려주는. 근데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총리에서 나온 거는 그보다 더 비트코인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더 양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 비트코인 정책을 피고 있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아니 북한이 그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북한이 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데 아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오해를 유발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 신청이 안 날 거라고 사람들이 굳게 믿었던 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비트코인만 나오면 북한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거 왜 승인해 주냐고요. 그래서 그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승인한 그 사람이 그날 아침에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어요. 맨 마지막 단락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 상품을 인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승인한 건 아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테러 자금, 규제 회피, 자금 세탁에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초 자산으로 인정은 했지만 네. 비트코인을 그때 비트코인 자체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약간 말장난 같은데. 말장난이죠. 아니 증권거래위원회가 무슨 뭐 그런 걸 인정하고 말과의 권한이 없잖아요. 금 ETF를 2004년도에 승인했을 때 금을 우리가 인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뭐 금을 누가 인정해요? 그냥 금이지. 아 그렇구나. 네. 저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네.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승인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 시세보다 더 갔던 게 이더리움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엄청 탄력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라갈까 궁금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그 이유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안 올랐는데 소문에 샀으니까 뉴스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차례죠. 다음 소문. 아, 이더리움의 ETF가 5월 달에 승인 시한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굿뉴스가 들릴 거다. 그래서 아. 그날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라서 후발주자인 이더리움이 다음 타자다. 그래서 이더리움 샀었어야 돼요. 왜 아벨란치로 가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발란체도 좋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저도 그날 아침에 이더리움을 잡았어야 되는데 네. 저는 비트코인을 잡았죠. 아. 6,300만 원. 네, 그래서 지금 뭐 손실 구간인데 근데 아무튼 네. 네. 그런데 그 분위기가 2주 정도 지나서 바뀌었어요. 지금 약간 좀 회의적이에요. 이더리움 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요? 네.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리서치 센터가 네. 정치적으로 이 맥락을 읽었어요. 이게 그 미국의 모든 기관이 그렇지만 SEC도 네. 민주당 정권 시절에 임명한 분이 있고 공화당 정권 시절에 임명한 분이 있어요. 5명인데 3대 2예요. 그 게리 겐슬러 의장은 민주당, 2명 민주당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잖아요, 미국에. 네네.
두 명의 민주당 위원은 반대했어요. ETF 승인을. 네. 공화당 출신 의원들은 찬성했어요. 근데 이 민주당이 지명한 의장이 찬성으로 돌아서 3대 1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지금 민주당의 그 세력가들한테 엄청 지금 미움을 받는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네. TD 코엔이라는 리서치 센터인데 네. 그래서 이더리움까지 해버리면 완전히 불장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게리 겐슬러가 그 부담을 질 리가 없다. 아, 그리고 혼자서. 대선 이후로 넘길 것이다. 이더리움이 되긴 되겠지만 2014년은 아니다. 2024년 아니고. 2025년이나 2026년에 새로운 정부 하에서 새로운 의장 지도 하에서 할 거다라는 네. 설득력 있는 전망이 나왔고 저도 이렇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어도 뭐 다음 해나 내후년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도 될 수 있겠네요. 되긴 되겠죠. 안 해야 될 이유는 크게 없어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대세가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번에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 의장이 발표한 스테이트먼트의 앞부분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 비트코인은 금융을 혁신하고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이 이 혁신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한 상품을 만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이 아니고 네. 나 하기 싫은데 지난해 미국 법원이 이거 승인 안 해서 우리를 패소시켰기 때문에 이거 승인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순리인 것 같다. I feel이라는 feel, 그러니까 네. 아주 되게 네. 그냥 뭐 그런 느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스테이트먼트였어요. 앞부분은 그렇고 네. 뒷부분은 여전히 비트코인은 뭐 테러 자금이지 뭐 이렇게 했어요. 살짝 발을 뺐네요. 살짝 뺀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내용 보면 비트코인을 저주했는데. 네. 결과- 승인은 해주고 자기는 그렇죠. 발을 빼고 그렇죠. 뭔가 면피성 발언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법원을 의식해서 승인을 한 거예요. 혹은 법원을 의지하고 승인을 한 거죠. 볼을 법원한테 넘긴 거란 그러네요. 말이죠. 근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굳이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해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 네. 불장? 강세장? 올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올해가 뭐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첫 스타트가 이제 ETF 승인으로 나왔고 잔치가 시작됐는데 이상한 느낌이 오죠. 세력들이 움직인 것 같고 가격은 폭등을 안 했어요. 제가 요즘에 사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자기 전에 보고 약간 이래요. 이러는데 그 움직이는 시간대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주말에 좀 시세가 나요. 그러다가 한 주중 되면 또 시세 좀 꺼졌다가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단타로 접근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건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가상자산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닌 투자자분들도 꽤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많죠. 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기존의 금융상품처럼 뭐 10%, 20% 보는 곳이 아니고 1년에 뭐 5배, 6배, 그러니까, 5배, 10배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만 이상한 오해를 유발하는 뉴스에도 흔들리는 걸 제가 엄청 많이 그 물량 봤어요. 쏟아내니까 네네. 추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시세가 확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불투명한 뉴스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게 된 그 마운트 곡스의 그 물량이 네. 이제 법원의 과정을 일본 법원인데 네. 일본 법원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걸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올해로 미뤄졌거든요. 그게 또 나오면 또 좀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 미국 정부가 아까 말했던 그 다크웹 관련해 가지고 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비트코인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미국 정부 갖고 있질 않고 팔아버려요. 이렇게 아, 좀 그래요? 가격이 오를 때쯤에 팔아봐요. 아, 그래서 그것도 좀 뉴스가 나왔고요.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뉴스가 지금 비트코인 6만 1000개면 지금 한국 돈으로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네. 6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중국인이 갖고 있는 거를 영국 법원이 압류를 했어요. 왜요? 무슨 근거로 압류를? 2017년도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얼마 안 됐을 때 그 자금 세탁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비서가 그걸 영국에 와서 자금 세탁을 하다가 그 당시에 걸린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재판이 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는데 6만 1000개면 진짜 저는 이것도 처음 보는 뉴스인데 엄청나더라고요. 6만 1000개. 그렇죠. 이걸 이제 영국 법원이 갖고 있어요. 중국인 어, 건데. 지금 압류해놓은 상태구나. 그렇죠. 이건 아마 외교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야 그거 우리나라 정부가 압류해야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6만 1000개면 이게 3조 원이 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 이게 뉴스에 크게 나서 이런 것들이 다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겁을 줍니다. 그러네요. 정부는 이런 거 갖고 있질 않아요. 막 던져버려요. 시장을 이제
시장을 이제 골리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ETF가 승인이 났잖아요. 네.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 스테이트먼트에 긍정적인 내용도 있어요. SEC가 모니터링을 한다. 네. 니네 잘해라 이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SEC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렇죠. 네. SEC는 원래 투자자를 보호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 걔네 입만 열면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우리가 너희들 형사 처벌할 거야. 왜 2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가지고 장난해가지고 비트코인 올랐다가 떨어지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수사 안 당했잖아요. 그때는 그런 분들 놀이터였던 거예요. 사실 작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트위터 한마디 하고 본인이 또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모르죠. 그렇죠. 네. 이제는 그러면 기소당해요. 아,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시장의 가격을 꺾기 위해서 던지고 뭐 이러지 못할 거예요. 소송당하니까. 아, 오히려. 네, 조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어요. 정부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압류당하고 수사 통해서 압류당하고 이런 거 정부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되네. 막 자꾸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으면 소방대처럼 불을 꺼야 되니까 던지어요, 시장이. 아, 근데 이게 실제 양보다 훨씬 더 공포감을 확산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대부분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가상이다 보니까 좀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 정도의 이런 뉴스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한 5년 전에는 외국의 어느 박사가 양자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 없어진다라는 말을 양자 해갖고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 없어진다는 말을 해갖고 그 당시 가격으로 한 10%가 빠졌어요. 한 사람의 말에. 와.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양자 네, 컴퓨터는 네.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우리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없어진 질문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러죠. 양자 컴퓨터 나오면 너네 비트코인 끝난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결국에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네요. 약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노이즈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추세적인 흐름에는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놀라지 마시고 기뻐하시라는 거죠. 그때마다 사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되게 완곡하게 표현한 건데 교수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제가 마음이 편하네요, 오히려. 네. 네. 아니, 사실 거면, 투자하실 거면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떨어지면 그게 사실상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시장이 잘못 읽은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하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학문으로 출발한 겁니다. 블록체인.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재였고 계속 하다가 시도하다가 실패하다가 나온 게 비트코인이었고 비트코인이 나와서 이 가격을 갖기 전에 그들은 비트코인의 프로그램 보고 합의를 했어요. 이게 네. 답이다. 솔루션이 나왔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은 이미 답이 다 있어요. 새로운 질문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보고 이미 저는 뭐 베리몸이니까 뭐 다른 방송에서 전망하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원래 우리 저점 대비 20배를 봐요. 그래서 저점을 2,500만 원으로 봐야 돼요. 2,500만 원 봐서 반감기 끝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불장이 오면서 20배 오르니까 5억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폭락해요. 근데 제 예상은 80%까지 빠져요. 폭락할 때. 그러니까 5억까지 갔다가 4억이 날아가고 1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추세를 반영하면 약간 이제 교정을 해주면 5억까지 못 갈 거예요. 질량 때문에. 네. 그래서 불장이 오더라도 3억 5천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거품 꺼지면 역시 1억으로 떨어질 거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가기로 소망하진 않죠. 이렇게 급격하게 가지 말고 그냥 ETF 통화되고 그랬으니까 좀 진중하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불장 없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러나요. 지난달에 모양을 보니까 애초에 텄어요. 불장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압력수처럼 눌러놓으면 터지죠. 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게 시세가 막 올라가려다가 또 거기 올라가고 약간 물 끓는 느낌처럼 그렇죠. 네. 막 이렇게 들썩들썩여. 그렇죠. 이게 늘 이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상적으로 반응하면 조금 오르고 계단식으로 조금 오르고 이렇게 반응하면 그렇게 불장으로 안 가고 또 불장으로 안 가면 이렇게 폭락도 없는데 그렇죠. 이 대중 심리라는 게 이제 포모가 오면 막 와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재밌는 지표가 있어요. 제가 2번 경험해서 소름 돋았는데 제 아내가 비트코인이 지겨울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그래서 우리 아내는 비트코인 입력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이 오면 제 지인이 아니라 제 아내의 지인이죠. 저를 아니까 저한테는 감히 못 물어보고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아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권위를 갖고 와요. 비트코인 얼마 사고 이들 얼마 사. 왜냐면 제가 전화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떨어져요. 그 다음. 그래서 진짜 떨어졌네 해가지고
있는데 또 몇 개월 있다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그 4월에 우리가 붓다붐이라 그래가지고 네. 빔이라 그래가지고 석가탄시 하잖아요. 그때 우리 아내가 사우나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를 해서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갔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아내가 얘기를 해서 느낌이 너무 많이 제가 비트코인 약간 팔아놨거든요. 네. 일주일 안에 폭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하고 독자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강의를 하면 내가 알려주기로. 뭔가 지표시. 약간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지금은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봐요, 우리 아내한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조급하고 욕심이 생기면 우리 아내한테까지 물어보고 그걸 경청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 들떠 있다는 거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